유방암에 대해서 전체적인 얘기를 좀 해봤습니다. 이번에는요, 병원에 가면은 어떤 검사를 받는지 저희가 화면을 좀 준비했습니다. 보면서 좀 말씀드릴게요. 네, 그 유방 질환을 검사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하는 검사인 유방 촬영술입니다. 예. 특히 무증상 단계에서 환자를 가려낼 수 있는 검사법인데요. 유방을 아래 위로 좌우로 눌러서 압박을 해서 영상을 얻게 되고, 여기서 얻은 영상에서 유방의 종괴나 석회화가 있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유방의 실질이 단단한 경우는 유방 초음파와 동반해서 같이 검사를 시행할 수도 있습니다. 저렇게 하면은 이제 유방에 조직에 어떤 문제가 생겼는지 알 수가 있군요. 네. 예. 약간 좀 엑스레이 같은. 그렇죠, 엑스레이입니다. 예, 예. 다음 그리고요. 검사는 유방 초음파 검사인데요. 탐촉자에서 발생하는 음파를 가지고 유방 내부의 구조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방 내 종괴의 크기를 측정하고, 그리고 유방의 종괴의 성질, 고형인지 무록인지를 확인해 볼 수 있는 검사입니다. 또 조직 검사에도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예, 예. 네. 저렇게 해서 보다 정밀하게 네. 이제 조직의 문제가 있는지. 네, 다음 보고요. 검사는 PET-CT라는 것인데요. 네. 이렇게 유방 촬영술하고 유방 초음파를 시행을 해서 수술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우리 몸의 다른 부위에 전이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검사입니다. 동위원소를 이용을 해서 에너지 대사가 많은 암종에 동위원소가 부착이 되는 걸 보고 전이 여부를 판단하게 되는데요. 치료를 시행한 이후에도 정기적으로 검사를 시행하면 재발이나 전이를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예, 예. 저렇게 해서 몸 전체를 다 한번 찍어보는군요. 네. 네. 자, 그러면 이제 교수님이 또 준비를 좀 하셨다고 들었어요. 그 이상소견이 있는 환자들의 사진이 있다면서요? 좀 네. 소개해 주시죠. 슬라이드를 보시면 이상소견이 있는 환자의 사진을 네네. 잠깐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방 촬영술인데요. 붉은 테두리 쳐져 있는 부위에 반대편 유방에 비해서 음영이 증가돼 있고 반짝이는 미세석회화가 동반돼 있는 29세 여성의 유방암 환자 사진입니다. 아, 네. 저렇게 하얗게 이렇게 있는 게 네네. 미세석회군요. 네, 하얗게 반짝이는 모양들이 미세석회입니다. 다음 사진은 유방 초음파 사진인데요. 네네. 마찬가지로 빨간 테두리 안에 보시면 주위에 구름처럼 뿌옇게 보이는 정상적인 유방 조직보다 검게 보이는 저에코로 보이는 형태, 그리고 테두리가 불규칙하고 불분명하고 내부가 흰색과 검은색이 교대로 되어 있는 불균 질환, 이런 형태를 유방암의 전형적인 모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전에 보신 29세 여자와 똑같은 사진인데 1.5cm 정도 되는 유방의 혹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사진은 PET-CT 사진인데요. 좌측에 보시면 그 붉은색 테두리 안에 형광색으로 노랗게 보이는 부위가 보입니다. 네네. 그리고 오른쪽 사진에서는 붉은색 테두리 안에 검게 보이는 점이 이렇게 보입니다. 네. 이 환자는 40세 여자 환자로 4년 전에 유방암 수술을 시행을 했는데 네. 흉벽적으로 다시 재발이 된 환자입니다. 재발된 환자군요. 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상소견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치료를 시작을 해야 될 텐데요. 어떤 치료들이 이루어지는지요? 네, 유방암 치료는 이제 수술적인 방법과 비수술적인 방법. 비수술적인 방법은 항암화학요법, 항에스트로겐 요법과 같은 약물요법, 방사선요법, 이런 것들을 비수술적인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유방암 치료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수술적인 제거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수술적인 치료에 지난 수십 년간을 이렇게 매달려 왔는데, 아무리 수술 부위를 이렇게 광범위하게 절제한다고 하더라도 진단 당시에 우리가 찾아내지 못하는 잔여암들이 유방에 우리 몸 전신에 퍼져 있게 되고, 그런 것들이 다시 재발하게 되는 그런 의미를 저희가 전신질환이라고 하는데, 전신질환이라는 개념을 저희가 더 많이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술뿐만 아니라 약물요법과 방사선요법을 단계적으로 같이 시행해가지고 유방암의 치료 성적을 향상시킬 수 있는 쪽으로 많이 그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우선 수술을 하고 그 이후에 항암화학요법, 방사선 치료, 항에스트로겐 요법을 순차적으로 시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수술요법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보통 이제 절제하면은 그 본인의 유방이 절제가 된다, 그 자체가 환자들한테는 정말 큰 스트레스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일부 절제만 하는 방법이 있다면서요?
네, 암 조직을 포함한 일부분을 절제하는 방식을 유방 보존 술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현재 조기 유방암 치료에서 가장 기본 술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슬라이드를 보시면 유방 보존 술식이라는 것은 유방의 멍울을 포함한 약 4분의 1 이하의 유방 조직을 절제하는 방식을 이야기를 합니다. 대개 이제 이런 술식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멍울의 크기가 한 2 내지 3cm 정도로 작고, 그 다음에 단일 병소, 여러 군데 있어서는 되지 않습니다. 단일 병소이고, 그 다음에 미세석회와 같은 미만성으로 쭉 퍼져 있는 그런 병변이 없는 경우에 시행을 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서 보존 술식을 시행한 경우에는 꼭 방사선 치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방사선 치료를 할 수 없는 환자도 이 술식을 시행할 수 없습니다. 예. 네. 그 상처가 얼마나 남는지도 궁금합니다. 대개 이제 멍울의 크기에 따라서 상처가 좀 다르긴 한데 대개 5cm 미만인 경우들이 대부분이라서 이게 꿰매는 방법, 봉합의 방법을 잘 조절하면 그 흉들이 세월이 지나면 옅어지고요. 근데 유방의 조직을 절제해내기 때문에 한 20 내지 30% 정도는 유방의 모양이 변형이 오게 됩니다. 예. 하지만 대체적으로 유방 보존 술식에 대해서 환자들이 미용상 만족도가 이렇게 높고 유방 다절제에서 자아상실감을 느끼고 심리적으로 부담감을 느끼는 것에 비해서 훨씬 만족도를 가지고 나머지 치료에 임하실 수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예. 자, 그렇다면 수술 이제 한 다음에 굉장히 이제 수술 후에 어떻게 관리하는 게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 수술 후에 어떤 보조요법들이 동반이 되는지도 궁금하네요. 네, 수술을 시행하고 나서는 치료에서 처음 말씀드렸듯이 항암화학요법과 방사선요법, 항에스트로겐요법을 시행을 하게 되는데, 대체적으로 멍울의 크기가 2cm보다 크거나 겨드랑이 임파선에 암세포가 있었던 경우는 반드시 항암화학요법을 시행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멍울의 크기가 5cm보다 크거나 겨드랑이 임파선에 암세포가 간 게 4개 이상이 나온 경우에는 방사선요법을 추가를 해야 됩니다. 예. 그리고 항에스트로겐요법은 병기와는 전혀 관계없이 호르몬 수용체가 양성인 모든 환자에서 5년간 항에스트로겐 제제를 투여하셔야 됩니다. 예, 이게 얼마만큼 진행이 된 상태에서 수술을 했느냐에 따라서 네, 맞습니다. 예, 네. 암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라도 이런 수술들이 좀 추가로 또 병행이 될 수도 있는 거군요. 그렇죠. 항암화학요법 같은 경우에는 병기에 따라서 틀리지만 대개 6차 내지 8차 정도를 3주 간격으로 시행하셔야 되고요. 또 방사선요법도 한 30회 정도, 6 내지 8주 정도가 소요됩니다. 이런 기간 동안 충분히 보조요법을 잘 하셔야 이후의 재발이나 전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예. 근데 치료하면서도 호르몬 치료도 병행해야 되고 여러 가지로 치료가 이루어진다면 거기에 따른 부작용도 좀 걱정이 돼요. 네. 부작용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아까 환자분 VCR을 보셨지만 저희가 이제 호르몬을 조절한다는 거는 항여성 호르몬, 우리 여자 몸에서 좋은 윤활 작용을 하는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을 고갈시켜버리는 쪽으로 치료를 합니다. 아하. 그래서 이때 가지는 가장 큰 합병증은 갱년기 증상입니다. 이 갱년기 증상은 발열감, 안면홍조, 골밀도 감소, 그다음에 근육통, 관절통, 시력저하 이런 다양한 형태로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이 중에서 가장 힘들어하시는 것이 발열감과 안면홍조인데요. 특별한 치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울증 치료약을 투여해 보기도 하고 다양한 방법을 해보지만 큰 효과를 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추천해드릴 수 있는 거는 열심히 운동하시고요. 집에 계실 때 복장을 좀 느슨하게 하고 계시고 그다음에 시원한 물이나 시원한 수건을 가까이 둬서 금방금방 내 몸을 좀 식힐 수 있도록 하시는 그런 방법으로 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 외에도 질건조증이나 그다음 자궁 내막암 같은 그런 합병증도 있을 수가 있고요. 특별히 골밀도 감소로 인한 골다공증이나 산부인과 질환 같은 경우는 골밀도 검사나 정기적인 산부인과 검사를 통해서 충분히 예방할 수도 있습니다. 네.